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12-7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 위한 10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그 아픈 감정의 영역이 어느 쪽이냐 이름을 붙여보고, 두 번째는 분석 1, 2, 3 1차 분석, 2차 분석, 3차 분석,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의 확인. 왜냐하면 의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번째는 이제 목표를 세웁니다.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치유해 갈 것인가, 무엇을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큰 목표와 과정 목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필요한 자원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해 가는 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무엇인지, 또 장애 요인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포기하는 그 이유들이 뭔가, 장애 요인들. 자, 그리고 이제 실행 및 점검 계획을 잘 짜야 된다.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감정보다는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정의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7번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제 계획도 짜고 이제 뭘 할 것인가도 다 짰으면 이제 이걸 우선 제일 먼저 말로 해야 돼요. 말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를 훈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뇌를 훈련시켜라. 우리 뇌가 우리 몸의 모든 신경 조직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뇌가 야, 이제 우리 시작하자, 이렇게 행동하자,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계획 짠 것들 있잖아요.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거다. 나는 밥은 어떻게 먹을 거다. 그리고 나는 오늘 이 일은 반드시 할 거다. 하루에 3가지 잘했던 거 찾아서 내가 적어볼 거다. 이런 것들을 내가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정해진 행동들을 외치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일단은 말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말하는 걸 뇌가 들어요. 그래서 이 뇌가 듣고 그 다음에 뇌가 내 몸의 모든 신경에 이것을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자, 삶을 바꾸는 말의 힘. 뇌세포의 98%를 지배하는 말의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어서 하루에 50번씩 반복해서 말해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뇌세포 230억 개 중 98%는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 언어를 통한 치료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언어 치료법이 또 개발이 되는데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병원에서는 치료 불가능한 암 환자에게도 하루에 3차례 정도 난 깨끗하게 치료되었어, 난 다 나았어 라고 말하는 언어 치료법을 권했는데 놀랍게도 3주가 지난 후에 완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의 신경 조직을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계획한 내용들을 이제 말로 매일 아침마다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앞으로 건강하게 살 거야. 나는 건강해졌어. 그러면서 난 오늘 이 일을 반드시 할 거다. 이렇게 언어로 먼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언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픈 감정을 치료하기 원하면 먼저 사용하는 말부터 바꿔보자 하는 것이죠. 자, 나는 존귀한 자야. 나는 건강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다. 또 나는 지금 이 아픈 마음이 다 치료됐어.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외치게 하라는 것이죠. 외치면은 이 말은 우리의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작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뇌를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는 언어로 선포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삶의 패턴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패턴을 이제 바꾸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생활에 그 패턴이 있잖아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또 어떤 말들을 주로 사용하고 또 뭐 어떤 음식을 먹고 뭐 식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환경, 이거 변화를 좀 줘야 됩니다. 요게 그 상태로 있으면은 다시 내가 그 동일한 사건 속에서 벌어졌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 속으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감정을 바꾸려면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 그래서 기존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방식을 다 바꿔보는 거예요. 옷도 바꿔보고 또 내가 좋아하던 취미도 바꿔보고 다 바꿔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내가 우울해지고 지금 내가 상처를 받았고 지금 내가 마음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싹 바꿔보는 거예요. 자고 깨는 너무 늦게까지 주무시던 분들은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보고 그래서 아침에 산책도 해보고 이렇게 삶의 패턴을 바꿔보는 거예요. 뭐 눈 뜨면 밥 먹고 밥맛 없으면 안 먹고 이러던 분들은 정기적으로 메뉴를 짜서 식사 패턴을 또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도 몇 시에는 내가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돈다. 이렇게 패턴을 바꾸는 것이 아픈 마음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과제를 이제 성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과제, 이제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상담자와 함께 상담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담자하고 상담한 내용을 자기가 스스로 잘 체크를 해서 그거를 꼬박꼬박 아유 이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러지 말고 일단 오늘 것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행동 원칙을 따라가라. 나 밥 먹기 싫어. 밥 먹기 싫어. 이건 감정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먹는다. 그리고는 음식을 정리해서 열심히 같이 먹는 거죠. 또 혼자 먹기 힘들면 딴 친구라도 불러서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동 원칙 정해놓은 행동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을 하면서 새로운 감정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감정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승리자와 패배자를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는 승리자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97%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하는 사람이 3%라고 하는데 이 3% 행동하는 사람이 97%의 사람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감정을 따라서 자꾸 가면 우울한 감정에 계속 따라가. 그러면 거기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행동 원칙을 딱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을 따라서 착착착착 하다 보면 새로운 감정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보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동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도 있고 문제의 답도 찾았고 의지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억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결론은 행동하는 데서 나옵니다. 행동이 없는 의지는 생명이 없고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생각은 헛된 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억압하고 있는 원인을 찾고 답을 찾았다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그것도 안 된다면 반보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세 가지. 첫째는 뇌를 훈련시키는데 언어로 먼저 내 행동을 선포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 패턴을 바꿔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과제들을 행동 계획 짠 거를 성실하게 이행해보라.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